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HLB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HLB 주주님들은 항상 제 영상을 매일매일 조금만 시간을 내서 꾸준히 시청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날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HLB 외적으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함께 살펴볼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시적인 거, 시장에 대한 거, HLB에게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까지도 항상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좀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또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또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뭔가 답답한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다양한 것들은요,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 좀 단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뭐 영상마다 계속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신규 자금이 없어요. 신규로 새롭게 시장 내에 돈이 계속 들어와 주면은 A 섹터 오르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고 나서 또 B 섹터가 올라주고 또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고 나서 C도 올라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도 레벨업이 계속 되면서 오르는 시장이라는 게 이제 그림이 형성이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새롭게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자금이 영원 빵원으로 맞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금 내에서 계속 뭐 A 섹터가 됐든 B 섹터가 됐든 C, D에서 순환을 그려요. 순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순환을 합니다. 근데 A에서 이제 B로 넘어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A 섹터가 올라갔죠 먼저. 근데 얘를 시세를 다 토해내고서 그 수급이 B로 넘어가서 B에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A가 가고 기다린 다음에 B도 또 가는 게 아니라 A 갔다가 털어먹고 B 갔다가 털어먹고 C 갔다가 털어먹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없는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고 싶은 건 많지만 돈이 한정되니까 잘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사야 되겠죠. 우리가 소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수의 흐름에 기대지 마시고요,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바라보는 뷰가 다 다릅니다. 자, 오늘은 섹터로만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동안에 강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4.9% 다시 100만원 황제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죠. 바이넥스라든지 ST팜,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생물보안법 수혜로 올랐고요. 치매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젠백스라든지 하이퍼코퍼레이션,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HLB와 함께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조금 약했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6%대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거래가 크지 않은 채로 나타난 조정이고, 특히나 이런 조정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엄청나게 매수를 쏟아붓고 있는 중이죠. 기관 금투, 연기금도 뭐 조금 서포트를 하면서 이렇게 국내 메이저들에 대한 매수세는 강한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이벤트가 노출이 되거나 이슈가 발생하기 직전에 기관들이 좀 편입을 많이 해놔요. 사실 뇌피셜이긴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여러 또 증권을 분석하는 다양한 리서치 센터라든지 이런 하우스들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한테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하우스로 유치를 시키고, 그러려면 또 정보를 또 줘야 되죠. 정보를 줘서 얘네들 기관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또 좋은 정보를 주고, 살짝 뒤에서도 또 뭔가 이렇게 언지를 주겠죠. 이거 조금 있으면 좀 어떻게 될 건데 등등. 자, 이러면서 얘네들은 또 큰 자금을 매집을 해놓고 그 이슈가 발생하면 수익 내고 고객들의 자산도 불려주고 성과도 잘 만들어내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뒤에서. 아무튼 특히나 이렇게 HLB 같은 제약주들, 특히 이슈로 인해서 크게 급등락을 보이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의 수급을 잘 보셔야 된다. 실제로 HLB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두 방 맞기 전에도 급하게 기관들이 좀 매도했던 그런 수급의 신호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빠지고 나서 또 편입을 하고 또 C2로 분류가 되기 직전에도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왔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모 실사 나오기 전에도 사전에 조금 미리 먼저 매수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세력이 미리 매집한다, 뭐 세력들이 어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돈 많고 힘세면 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사실은 뭐 기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력들이 주가를 설계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반대입니다. 설계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진짜로 예전에 작전주 치듯이 그런 건 이제 못합니다.
아닙니다. 끝났어요. 작전주들도 요즘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존재하는 재료와 이슈를 미리 알고서 혹은 미리 어디선가 정보를 빼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설계를 하고 막 라더견처럼 그런 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옵션 만기일까지는 주가 열심히 다 두드려 패놓고 장 끝나고 나서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삼성전자가 8%대 급등했잖아요. 이것도 타이밍상 되게 웃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열심히 두드려 팔더니 여기에서는 다시 또 공격적으로 샀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선가는 사실 메이저들끼리 정보가 다 새기는 셉니다. 자,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영상 중간이니까 제가 요거 한 번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진지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차트냐면은 자,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이만큼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타날 때 여기 이 상승이 816%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요만큼 상승 보시면은 229%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그 뒤에 대상승이 있죠. 여기 몇 프로? 1020%짜리예요. 그리고 뒤에도 여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상승이 몇 프로? 630%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지금 뭐 세력이니 작전주니 매집주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살짝 코멘트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드리고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잡주를 절대 다루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나 일정들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를 이슈 삼아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세력들이 장난질을 하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차트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걸 이제 영상에서 제가 뭐 메인 종목인 것 마냥 오픈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냥 막 덥석덥석 따라 살까봐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종목을 그래서 가려놓은 건데 이슈가 발생하기 직전에는요. 이제 제가 거래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이런 데서는 거래도 진짜 없어요. 씨가 말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세력들을 읽고 그런 분들이 메이저들이나 부티크나 뭐 작전주 같은 거의 흐름들을 읽고서 뭐 조금 소액씩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걸 뭐 되게 목숨 걸고 배팅하고 그런 종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뭐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사놓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0%, 뭐 300%, 1000%, 600%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뭐 작전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세력주인데 근데 이제 이 차트는 제가 딱 보자마자 야 이것도 이제 조만간 설계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이 작전주라는 게 대중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시세가 조용할 때 대주주들의 물량들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서 매집봉 하나씩 탕 터쳐요. 뭔가 거래를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딱 만들어주면 개인들이 얼마나 꼬이나를 테스트해요. 그리고 쭉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매집봉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서 급등으로 빠바방 올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올드하고 심지어 뭐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전주들이 작전이 비공개여야 되는데 이제 다 오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관련되고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다 혹은 뭐 테마주다라는 키워드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일 때 뒤에 꼽살이 껴가지고 수익을 이런 식으로 긁어먹어요. 이게 요즘의 작전주의 트렌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긴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 이런 걸 많이 해요. 전 이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차트 보면 압니다. 자, 우리 12월 26일 날 뭐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끝나고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넷플릭스에 출시가 됩니다. 출시라고 해야 됩니까? 개봉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냥 출시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영화관은 개봉이라고 하지만 넷플릭스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오징어 게임 2가 12월 26일 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2 관련된 테마주 중에 제일 밑단 핫바지로 묶여가지고 같이 움직일 만한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시기마다 흥행했던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그 컨텐츠와 작품들이 흥행할 때마다 그거 관련주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대장주들을 막 볼 때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 뒤에 핫바지 종목이 이런 식으로 1000%, 막 200% 이런 식으로 막 600% 올라가요.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막 가끔 그냥 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그냥 툭 던져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한 500만 원 샀는데 1000%야. 5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큰 돈이지. 근데 또 1000%를 끝까지 다 긁어먹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근데 하다못해 뭐 5, 600%만 긁어먹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500 넣어서 600%면 3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돈벌이 한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영상에선 정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씩 이런 거를 그냥 저도 그냥 없어져도 될 돈, 주식으로 날린 돈이라고 할 만큼의 금액은 그냥 툭툭 한 번씩 던져놓긴 하거든요. 최근에는 그 어떤 모 게임주가 있어요. 동전주 게임주가 있는데 그것도 작전주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종목으로 조금 용돈벌이 한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좀 창피해요. 제가 잡주를 다루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좀 창피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즘 작전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HLB 영상 다른 거 제가 뭐가 없나고 살펴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했고요 어쩌고 하는데
한데 그런 게 세력주고 그런 게 작전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게 진짜 작전주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시중에 누구나 아는 재료들을 많이 이용해 먹어요. 어떻게? 종목을 만만한 종목을 고르면 되거든. 정치 테마주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윤 대통령의 관련주, 정치 테마주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동문이다 아니면은 어떤 A라는 회사의 사회이사야. 사내이사도 아니고 사회이사의 뭐 같은 어디 무슨 윤씨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움직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뭐 같은 어디 윤씨다 이게 뭔 상관인데 족보만 그런 거지. 그럼 그런 종목들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작전주고 그게 세력주예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더견처럼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해버리면 그건 이제 요즘에 난리가 나죠. 또 어렵고 까다롭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잡혀있는 일정과 이슈를 가지고서 거기에 해당되는 잡주들을 탐색을 해서 그 잡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1000%, 600% 땡겨 먹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딱 알아요. 근데 방송에서 언급은 못합니다. 왜냐? 저 자체가 굉장히 저급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일정을 좀 몇 개 체크를 하다가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제가 이거 예전부터 좀 봐오던 게 있는데 그러면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영상에서 대놓고 오픈을 하면 안 되겠죠. 괜히 여러분들 막 야 이거 작전주를 10배 간대 이래가지고 막 또 큰 비중 사놓으면 나중에 누구 원망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자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진짜 무리한 금액 말고 용돈벌이 정도만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우리 고정 댓글 네이버 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살짝 힌트를 한번 드려놨어요. 3번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놨으니까 혹시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제가 따로 한번 그냥 이런 거니까 무리는 하지 마세요라고 오픈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관심이 혹시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 정도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 그거 뭐야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요거 한 번만 클릭해서 투표와 설문 한번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다룰 종목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HLB로 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주가의 변동성과 움직임을 볼 때는 거래 대금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거래량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거래 대금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 내에 자금이 씨가 말라 있을 때는 거래 대금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단순하게 실적 없는 신약 개발 회사들 그다음에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성장주로서의 프레임을 확실히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CMO, CDMO 이런 종목들이 있죠. CDO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HLB를 들고 계시면서 HLB 같은 스타일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류를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큰 카테고리로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 안에서 또 소 카테고리로는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작은 카테고리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는 각자 별도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사실 초반에 비해서는 어쨌든 좀 많이 거래가 잠잠해지고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2년 동안 굉장히 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진짜로 트럼프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그거 거의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인선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을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백신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빅파마 기업들이고 또 블록버스터급의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 얘네들의 매출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CMO 쪽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백신을 가지고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약세 흐름을 또 보일 수도 있고 왜냐면 로얄티를 먹고 갔을 때 매출이 줄어들면 로얄티도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러한 악영향들이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고 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2년이 중요하냐면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2.0 두 번째로 대통령 자리에 앉잖아요. 3번은 안 됩니다. 미국은 2번까지만 가능하고 또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인데 중간에 2년 되고 이제 3년차 들어갈 때 상하원이 물갈이가 한번 싹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빨간당이 다 싹 다 차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화당이 차지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트럼프가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다 잘라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2년 동안에는 그냥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표, 그 다음에 자릿수 다 준비해놨고 세팅 다 해놨고요. 작정을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정권 교체가 이번에는 영향력이 좀 클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는요 여러분들 공약 이행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내가 10가지의 공약을 내세웠으면 2가지밖에 이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60에서 70%까지는 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도 일부 변화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거든요.
있거든요. 물론 뭐 2차 전지, 신재생, 반도체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고 염두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HLB가 또 빠지느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HLB도 나중에 어쨌든 미국 시장을 공략해서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킬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제약 섹터, 헬스케어 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는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HLB도 결국에 FDA를 통과하고 나면은 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FDA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밸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앞으로 얼만큼의 이익과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특히 중요한 거 초반에는 마케팅 비용, 이 마케팅 비용은 로비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약값이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미국은 이 마케팅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 약품을 시중에서 많이 판매를 하려면은 뒷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앨 거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로비 비용을 감안하고 판가 자체가 높다라는 것은 어쨌든 매출의 규모 자체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값을 낮춰버린다? 그러면은 원가도 낮고 비용도 낮고 다 전체적으로 톤다운 되는 겁니다. 이 주가의 밸류를 따질 때는 숫자 절대적인 걸 보기 때문에 사실 로비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익률만 적당하게 잘 내어준다면은 매출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로 우리가 추후에 HLB의 밸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약값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썩 긍정적인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한번 다 풀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어쨌든 트럼프 정권이 교체되고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HLB처럼 FDA를 통과하고 이제 미국에서 본격 판매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기업들,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HLB의 눈높이가 살짝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조금 눈높이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시총 60조 갈 거를 45조 50조밖에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만큼이라도 가면 몇 배입니까? 아무튼 그거는 추후에 한번 또 제가 상황과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HLB 주주님들은 최근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LB 주주님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본문글이나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폼을 꼭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인데요. HLB에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공시라든지 뉴스라든지 찌라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등락을 보일 때 여러분들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당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해서 오늘 이것 때문에 이런 움직임 나타난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빨리 분석하고 정리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거고 신규 매수 기회로도 삼으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FDA 결과까지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기관들 매수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 매수의 틈 타서 CMC에 대한 결과 딱 나오고 어느 정도 뿜어낼 때 FDA 결과를 안 보실 거면 이제 여기서 털어먹고 나와야 돼요. 그 털어먹고 나올 때 요 정도면은 반영 다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또 좋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HLB 서포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만 좀 눌러주시면 이런 것들을 제가 무료로 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본문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설문을 지금 한 번만 꼭 참여를 해 두시면, 지금은 HLB가 변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유 귀찮게 뭘 저런 걸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만간 한번 보십시오. 급등락이 나타나거나 위로 급격하게 튀든 밑으로 급격하게 튀든 뭔가 이슈 혹은 억울한 찌라시 등등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갑작스러운 변수에 있어서 제가 가장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만 좀 꼭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제 영상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거,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 영상을 매일매일 보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 대표가 저희 머니코드 채널을 통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 히든 종목들을 한 번씩 좀 추천을 드리고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공개 추천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요즘에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너무 잦게 반복하게 되면, 그리고 또 타이밍을 못 맞춘 상태로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종목을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100% 이상 세 자릿수로 쫙 땡겨 올라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트럼프 리스크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것처럼. 두 번째, 중국 외자 판호를 획득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기존에 잘 팔고 있던 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매출과 이익이 더 붙게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보시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세를 보입니다. 여기가 올해거든요. 작년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엄청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미쳤습니다. 65%, 68%, 75%, 70%.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
마진율이 70% 이상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업 진짜 찾기 힘드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익 성장과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주식이 최근에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조금 주가가 더 빠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만큼 역대급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빠지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오죠. 왜? 싸니까. 싼 가격 이하에서는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전고점까지만 가도 100%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돌파를 해주면, 신고가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130%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꼭 보유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방송에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오픈하잖아요. 내일 하루 음봉 뛰고 모레 하루 음봉 뛰면 그거 가지고 클레임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는데 네가 영상에서 말한 종목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아니, 빠진 날도 있겠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더 많이 대박 나잖아요. 현대중공업이나 성광밴드 이런 종목도 지금 엄청난 수익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오늘 내가 얘기했는데 내일 좀 빠졌다, 모레 좀 빠졌다, 이거 가지고 여러 소음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김 대표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 혹은 전문가의 도움이 좀 진지하게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만, 마음 맞는 분들께만 열심히 분석하고 기대 수익률 높은 종목을 무료로 좀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독만 누르시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추천주 한번 꼭 받아가셔서 100% 이상 수익을 한번 여러분들 계좌에 찍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대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한 번도 100% 이상의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으로 꼭 한번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